오늘 우리가 캐드에 대해서 배울 거는 기존 설계권에 대한 것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기존 설계권이라고 하는 거는 색을 통하여서 이제 구별하는 자재의 속성, 자재의 특성이 되겠고,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뭐 길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재 특성, 그리고 비계에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과 저번에 우리가 명령어를 배웠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V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배우면서 컨트롤 C랑 컨트롤 V가 어떤 역할을 이 캐드에서 하는지 뭐 그런 거를 배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컨트롤 C랑 컨트롤 V 붙여넣기 V를 배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사용할 때에도 컨트롤 C랑 컨트롤 V는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한글에서도 가능하고 근데 캐드에서도 가능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워볼게요. 먼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동일하게 먹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추가된 거는 블럭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그냥 어떠한 객체를 붙이는 게 되고 컨트롤 Shift C와 컨트롤 Shift V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컨트롤 C를 붙이는 것과 컨트롤 Shift C를 붙이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컨트롤 C를 하면은 카피 클립이라는 명령어가 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객체를 24개의 객체를 복사를 한 상태고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삽입점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요게 객체가 24개가 똑같이 복사가 돼요. 컨트롤 Shift C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객체를 컨트롤 Shift C를 하면은 선택 기준점을 정하라고 나와요. 이 기준점을 통하여서 어디에다가 붙여낼 건지 어떤 기준점을 잡을 건지 기준점을 정하라고 나오고요. 아까 전에 나오지 않았던 게 나오고 그래서 기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컨트롤 Shift V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게 다르냐 붙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객체예요. 얘는 24개의 객체.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다 작업을 하고 멍해도를 위에 얹을 때 또는 원도를 한꺼번에 묶어둘 때 원도의 객체가 너무너무 많은 레이어로 되어 있고 많은 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묶어줌으로 해서 딱 봐서는 객체가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죠. 물론 이거 깰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X라고 해서 익스플로더라고 이렇게 깨면은 이 객체가 다시 한번 24개가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레이어 말고도 한 개의 객체로 묶어서 조금 더 작업하기 편해지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해서 복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편하게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 객체에 대해서 지금 복사가 됐고 붙이는 거 지금 객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이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V를 붙이게 되면은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붙는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복사할 때 컨트롤 Shift C는 객체의 중심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어디다가 붙일 거냐. 만약에 이 부분이 원하는 이 24개의 객체가 원하는 구역에 붙이고 싶다면
컨트롤 Shift C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선택한 객체의 중심점을 제가 지정을 했고 컨트롤 Shift C는 그 중심점을 바탕으로 붙여넣기까지 가능한데 붙여넣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hift도 누른 상태에서 V도 될 수 있고 Shift를 누르지 않은 컨트롤 V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편한 대로 한 개의 객체로 줄 거면은 컨트롤 Shift V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객체를 줄 거면은 컨트롤 V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좀 잘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에 만약에 물론 카피 제일 자주 쓰죠. 카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중심점을 선택을 안 해주고 그냥 편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것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건 다르죠. 이렇게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객체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컨트롤 Shift V 아니면은 선택한 다음에 어떠한 객체에 대해서 빼주는 거 그런 부분은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비계 설계 도면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우리 범례에 들어가는 이 도면 자체를 범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색깔도 좀 익혀보고 어떻게 이게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전에 레이어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레이어별대로 하나하나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계 같은 경우에는 자재의 타입 자체가 쌍줄과 외줄로 나뉘게 되는데 외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폭이 600이 들어가게 되고 쌍줄 같은 경우에는 900폭이 돼요. 900폭 같은 경우에는 400발판 2개가 집어넣기 되고 외줄 같은 경우에는 500발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타입이 있다. 그리고 우선 현장에서 요청하는 대로 쌍줄이냐 외줄이냐 많이 갈리긴 하는데 보통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쌍줄로 많이 가고 있고 신축 같은 경우는 외줄로 많이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현장이랑 먼저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 먼저 우리가 색으로 구별을 해보면 1800짜리는 쌍줄 외줄 동일하게 1800의 길이는 쌍줄 외줄 동일하게 연두색으로 우리는 범례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1500짜리는 지금 1524 사이즈로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1500 발판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524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자재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걸 복사하거나 옮길 때에 치수선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복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만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치수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는 1829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객체를 1829만 찍어주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선에 딱 맞게 가게 이런 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치수를 알고 있어야겠죠. 1829 사이즈의 1800 발판 길이가 이거는 이제 외줄과 쌍줄 차이고요. 지금 1524 1500 파란색 발판 1219 지금 1200짜리 발판 쌍줄과 외줄 되겠고요. 그리고 914짜리 쌍줄과 외줄 900 발판 그리고 600 발판이 되겠고요. 610 발판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꺾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305짜리 수평재가 자재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재가 색깔별로 타입별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재 좀 보면 그리고 수직재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3800이 연두색 2850 하늘색 그 다음에 1900짜리가 핑크색 마젠타 컬러 그리고 950이 빨강색 이거는 수직재라고 해서 평면도에서는 이 자재가 들어가는 도면이 있을 거고 인면도나 단면도에서는 해당
단면도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2850이 없는 거 아시죠? 네? 2850. 아, 예, 예. 근데 그거는 잘 안, 2850이요? 아, 이거 주주요. 예, 이거는 우리는 구비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업체는 가지고 있어서 이거 처음에 갖고 올 때 법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재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 3800과 뭐 407, 475, 뭐 100, 1900짜리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전달 받았었어요. 그러고 도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 대각재가 될 거예요. 대각재는 보통 1800짜리에다가 걸게 되고 간격은 15m의 간격대로 되기 때문에 15m 안쪽으로 보통 1800짜리가 5칸 정도 가게 되면 그 5칸마다 요 대각재가 들어가게 설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거는 기계 버팀대. 기계 버팀대라고 평면도에서 보면은 한 포인트, 안쪽 포인트, 네 포인트나 한 포인트 걸러서 들어가고 있는 자재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 만들어진 도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500발판이 들어간 자재가 될 것 같고요. 얘는 400발판이 들어간 계단, 워킹타워 들어갈 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대각재 재원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계 기본 파일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비계의 기본 파일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러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 길이 3658 그리고 5487이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1829에 곱하기 2 되는 길이에요. 정확하게 1829 수평재가 2개 들어가는 길이로 3658짜리 지금 트러스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5487이라는 이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1829 수평재가 여기 3개가 들어가서 이 3개의 구간에 대해서 지금 트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이라고 해서 중간 부분에 뭐 틀이 바뀌게 된다던가 아니면 바닥에 포인트를 설치할 수 없을 때 이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하부에 멍에를 깔아준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브라켓이 이렇게 생겼고 멍에가 이렇게 지나가고 하부가 아닌 상부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있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빔으로 해서 지금 멍에 올리고 상부 거꾸로 했던 뭐 이런 자재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브라켓을 이용을 한다. 이것도 현장 요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처음에 이 범례에 대해서 보자면 쌍주가 외줄이 있고 길이는 쌍주가 외줄 동일하게 가는데 외줄 같은 경우에는 500발판이 들어가고 쌍주 같은 경우에는 400발판 2개 들어간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컬러는 도면에서 이 컬러가 이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가 되겠구나. 그 정도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러스 보시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트러스의 느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뭐 차가 왔다 갔다 거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통로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트러스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 만약에 이거 말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지금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지금 대각재 같은 경우에는 4칸에서 5칸 정도로 해서 지금 보강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도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원래 이제 우리가 도면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나 좀 봐볼게요.
먼저 이 도면을 보면 이 도면 지금 쌍줄로 가 있죠. 이 도면은 쌍줄이 있구나. 400발판 2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400발판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900횡대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연두색은 1800이 여기 많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 걸러서 하나씩 대각재가 들어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외줄로 들어갔는데 현장 요청상 외줄로 들어간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다 쌍줄로 들어갔는데 외줄로 이렇게 이 작업을 위해서 또 보강을 요청을 했구나.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계 버팀대가 될 텐데 비계 버팀대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포인트 걸러서 한 포인트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5m로 해서 안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800짜리 3개가 되면 5400이 되기 때문에 2포인트, 한 포인트 걸러서 한 포인트가 지금 포인트로 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위로도 만약에 5m 이상 되면은 한 열이 더 가고 10m 이상이 되면은 3열이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안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자재예요. 지금 보면 보통 1800 자재로 해서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꺾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1800이면은 이게 지금 1500 자재죠. 파란색이.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800으로 설계를 해준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킨 거. 연결을 하다 보면 포인트가 이 부분에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재가 1800의 횡대가 아니고 900횡대로 간 거. 그럼 조인트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려서 1800 자재가 중간에 900 자재로 잘려가지고 퍼즐처럼 맞춰있구나 정도를 우리가 모든 도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퍼즐처럼.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를 1800으로 하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1500으로 했는데 900과 600으로 간격을 줄여서 이 벽체와의 작업 간격을 유지를 했구나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비계 버팀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연두색이 1800인데 이 1800을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는 치수선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18이고 간격이고 이게 핑크색이 914지만 아직 모른다 치더라도 치수선을 정확하게 찍어서 여기 914 횡대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500이지만 모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다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컬러를 좀 숙지하는 게 작업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색깔별로 해서 이런 길이에 대해서 다 산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각재 우리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 자체는 지금 평면도고 그러면은 입면도에서는 도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입면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날려볼게요. 이거 같은 게 하나로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을 때 입면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곽으로 해서 외곽 바깥쪽에 생기는 자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어떠한 부분이 생긴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이 건물을 두를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보통 입면도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잘라져 있는 부분, 우리가 이 단면도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섹션이 키맵이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면도에서 잘랐을 때의 쌍줄이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800 연두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 914 횡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작히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라고 부르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입면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면도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계단이 될 것이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계단으로 보여주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각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대각재가 발판의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대각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열이 발판의 열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발판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발판을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인면도고 그리고 단면도고 평면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거 사실 이런 부분을 모든 도면이 다 작업이 되어 있진 않아서 다 하나하나 좀 작업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생긴 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것만 보고 싶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하나로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 이게 건물의 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수정할 때에도 조금 수월해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하나 끄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이용해 갖고 객체를 하나하나 다 묶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층별로 묶어져 있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건물이 모든 이 외벽을 다 둘러싼 건 맞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 부분에 옥탑 부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겨요 뭔가.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포인트가 생기고 얘는 여기에서 죽게 되는 포인트. 이런 부분 같은 게 지금 중간에 요 포인트가 갔다가 지금 없어지는 포인트.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없어지는 포인트. 이런 부분이 층층별로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층에 지금 다 겉모습은 비슷하게 들어갔지만 사실상은 조금씩 다른 층별로 지금 설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업체마다 만약에 전혀 변동이 없다면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한 개층 평면도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생성되었다가 날아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도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잘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거 꺾어져서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이 위에 층부터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가다가 지금 끝에 층에 옥탑 부분에 뭔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도면을 여러 번 봐서 연습을 좀 더 해보기로 해요. 이런 부분이 옥탑 부분에 맨 위에 층에 생기는 게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이 생기는 게 Y3열로 해서 이 부분이 잘리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새로 생기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물론 그럼 이 바깥쪽 포인트가 되겠고 이 부분은 안쪽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키맵,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다. Y5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을 다 날려서 Y5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부분이 Y5열로 잡혀 있죠. Y5열에서 생성됐다가 Y3열 2000 정도에서 생기는 포인트 Y3열 2000 정도에서 생기는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수월하다. 우선은 오늘은 비계 도면에 대해서 먼저 최근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여러 도면을 다음번에는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설계 도면으로 뵐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